안녕하세요. 음력설을 지내고 첫 안식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렇게 안식일 시간에 건강 기별을 전하는 거긴 하지만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이 저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될 수 있고 또 많이 떨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과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경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네, 여기 성경절을 보면 경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을 지닌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어두웠던 삶에서 밝은 곳으로 인도하시어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또 모든 일을 형통하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국가나 각 가정이나 개인이나 근심과 걱정이 없어야 마음의 평화를 누릴 것인데 이 질병은 이 화평이 깨지는 순간부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여유롭게 하늘을 바라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바쁜 도시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여유롭게 하늘을 바라본다는 사실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하늘을 바라봤던 게 어려우셨다면 여유롭게 햇볕을 쬐는 것도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오늘 제가 맡은 순서는 그 뉴스타트 중에 이 햇빛, 선샤인입니다. 여러분들은 햇빛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햇빛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네. 저는 이 선크림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얼굴과 팔이 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젊은 여성들은 특히 저희 한국 여성들은 외출 전에 부지런히 선크림으로 방어벽을 치고 외출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얼굴에 선크림을 꼭 바르고 또 팔다리가 노출되지 않게 옷으로 다 가리고 외출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시간 햇빛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는 우리의 생각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햇빛이란 무엇일까요? 저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제목이죠. 첫 번째로는 지구의 모든 에너지의 98%가 태양에서 옵니다. 만약 이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에서 태양이 없다면 온 세상은 당연히 암흑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온이 떨어질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광합성 식물의 멸종 또 광합성과 무관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희귀한 해저 생물 생존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태양의 지름이 86만 4천 마일 아니면 139만 473km 정도 됩니다. 전혀 상상이 안 되시죠? 이 길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거리를 한 1754번 다녀오는 길입니다. 상상도 안 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제일 큰 그림이 여기 이 태양이고, 또 여기 콩알만한 것이 이제 저희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요. 빛의 속도는 8분 만에 걸쳐서 지구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햇빛은 가시광선과 불가시광선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선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그 빨주노초 파남보 등의 무지개 빛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게 이제 가시광선이고요. 또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그 적외선이나 자외선 같은 것을 불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이 적외선은 치료실에서 이제 근육통 치료 또 인대 마사지에 이용되며, 자외선은 어떤 비타민을 형성시켜서 정상적인 뼈를 유지하게 하는데, 여기 어떤 비타민일까요? 네, 네,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저희가 이 비타민 D를 더 이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햇빛은 인간 조제를 가능케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산소, 탄소 생성, 또 온도와 습도 조절, 또 녹색 식물의 광합성, 또 동식물의 성장 촉진 등 중대한 요소를 제공합니다. 환자분, 밖에서 햇빛을 많이 쬐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통 의료진들이 저희 환자들에게 드리는 이제 많은 얘기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하나의 업무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햇빛을 많이 쬐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아무래도 지금처럼 추운 날씨에는 바깥 활동을 하는 게 참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 이 비타민 D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란 무엇일까요? 다른 영양들은 저희가 음식을 섭취해서 우리 몸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비타민 D는 물론 음식에서도 섭취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저희가 이제 햇빛을 쬐어서 피부에 닿게 되면은 저절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햇빛만 쬐면은 저희가 몸에서 이제 비타민 D를 생성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이제 호르몬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비타민 D는 칼슘이 잘 작용할 수 있도록 해서 뼈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또 혈중 칼슘과 인이 잘 흡수돼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의 이제 기능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저희 뼈의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장관에서 저희 이제 장에서 이제 칼슘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칼슘의 대사를 促진시켜서 칼슘이 이제 몸 밖으로 배설되지 않도록 칼슘의 재흡수를 도와줍니다. 또 이제 뼈 건강은 기본이고 만성 통증, 불면증, 또 면역 질환 같은 다양한 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래 살고 싶으시죠? 비타민 D는 이 수명을 늘려주는 영양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오메가3가 이제 심근경색 재발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겠지만, 비타민 D가 우리의 수명을 늘려주는 첫 번째 비타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햇볕을 많이 쬐므로써 비타민 D가 많이 생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비타민 D가 정말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비타민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저희 한국 사람들에게 비타민 D가 충분히 있을까요? 아니면 좀 부족할까요? 부족. 네. 안타깝게도 저희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 D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타민 D의 중요성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 비타민 D에 관하여 재조명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비타민 D 결핍이 지금 많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국가별로의 비타민 D 결핍 인구 비율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높죠. 그래서 한국의 비타민 D 결핍이 88%, 또 그다음에 영국이 60, 그다음에 호주가 58, 태국 34, 스웨덴 30, 브라질 27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 55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한국은 거의 90% 가까이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부족하냐면 정말 55개 중에서 거의 꼴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폐경기 이후 여성들은 더욱 심각한 비타민 D 결핍 상태입니다. 또한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 비타민 D 결핍 환자는 2010년에 3,118명에서 2014년에 31,255명으로 4년 새 이제 10배가량 증가했으며, 또 국내 남성들은 86.8%, 또 여성들은 93.3% 비타민 D 결핍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거의 90%가 비타민 D 결핍 상태인 것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네. 아랍에서 살고 있는 이제 여성들인데, 이 아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차도르라고 하는 이런 천으로 이제 얼굴을 말아서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이 아랍인들과 한국인들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비타민 D 결핍이 심할까요? 네. 놀랍게도 아랍인들보다 저희 한국 사람들이 이 비타민 D 결핍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랍 사람, 이렇게 온몸을 다 가리고 다니는 이 아랍 사람들보다 저희가 더 비타민 D 결핍이 심하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저희 지금 내가 비타민 D 결핍 상태인지 아니면 정상인지 좀 궁금하시죠? 어떻게 내가 결핍 상태인지 아니면 정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피 검사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병원의 웬만한 검사실에서 다 측정이 가능한데, 뭐 내과나 가정의학과 이렇게 그런 데를 방문하시고 한 2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이 비타민 D 혈중 농도 검사를 이제 측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00에서 10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가 적정 수준이고요. 그리고 21에서 29면은 이제 부족. 그리고 20 이하면은 이제 결핍 상태인데, 여기 한국 사람들은 평균이 지금 18.4로 이제 그 비타민 D 수치가 결핍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짜 요즘 같은 날씨에는, 추운 날씨에는 바깥 활동을 잘 안 하시게 되시죠. 또 저희가 직장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고 또 실내에서 주로 활동을 하실 것이고, 요즘에는 또 해까지 짧아져서 저희가 햇볕 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직업으로 삼고 있는 간호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3교대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 주에 아침, 오후, 밤 이렇게 생활 패턴이 이제 여러 번 바뀌게 되는데 제 위로 이제 5년차 선배가 비타민 D가 좀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신체에 문제가 됐던 경우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실내에서 근무를 하고 또 평소에 햇볕을 잘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밤낮이 자꾸 바뀌면서 이제 그런 근무 환경 때문에 이제 낮에 근무가 없어도 밖에 나가서 이제 햇볕을 쬐는 것이 아니라 피곤해서 계속 집에서 쉬고 이렇게 하는 이유 때문에 비타민 D가 결핍 상태가 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햇빛과 비타민 D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울증 완화입니다. 자외선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인데요. 특히 저희가 이제 오랜 시간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거나 또 외출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햇빛을 많이 안 보고 또 이렇게 집에만 있다 보면 가끔 좀 우울해질 때가 있는데요. 이런 우울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밖에 나가셔서 햇볕을 쬐는 것으로 또 햇빛을 받으면 이제 우리 뇌는 평소보다 더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것을 이제 분비시켜서 이 햇빛은 자연 항우울제 역할을 해주는 이 우울제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혈압 감소입니다. 햇빛은 이 혈압을 낮추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은 혈압이 이제 고혈압 환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가 영국의 한 에딘버러 대학이라고 하는 이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제 피부가 햇빛에 노출될 경우에 피부의 산화질소라고 하는 게 이제 생성이 돼서 혈관을 이제 확장시키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혈압이 낮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정상 혈압을 가진 사람이 이 자외선 노출을 이제 받게 되면 혈압이 한 2에서 5mmHg 정도 낮아진다는 것을 이제 효과를 받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것이 이제 그런 위험성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면질 향상입니다. 저희가 불면증으로 많이 이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루 평균 한 30분 이상 햇볕을 쬐지 못하면 저희가 수면 장애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한 약 14시간 뒤에 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돼서 잠을 잘 잘 수 있는데 햇볕을 쬐지 않으면 이 멜라토닌이라는 것이 이제 잘 분비가 되지 않아서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또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면증 환자들에게 저희가 햇볕 치료라고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꼭 아침에 한 20-30분 정도 이렇게 태양빛을 받고 하면은 이제 이 주무시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뼈 건강입니다. 비타민 D에는 이제 뼈에 좋은 칼슘, 인 등이 이제 함유되어서 뼈를 더 튼튼하게 해주고 또 햇볕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쬐면 이제 뼈 건강을 위한 하루 비타민 D 권장 섭취량인 한 400구째 단위 정도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뇌 기능 향상 및 면역 체계 향상입니다.
영국의 한 캠브리지 대학 연구팀에서 한 남녀 1,700명 정도의 이제 비타민 D 레벨을 측정한 결과 비타민 D 레벨이 낮을 경우 뇌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 레벨이 낮으면 이제 비타민 D 레벨이 높으면 더 똑똑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단한 해결책도 제공했는데 이제 바로 이 햇볕을 쬐는 것으로 햇볕을 통한 비타민 D 섭취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이 해마의 신경세포를 이제 활성화시켜서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 이제 특히 이 태양빛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몸이 이제 태양빛에 노출되면 이제 질병과 싸우는 이 백혈구가 증가돼서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적당한 햇빛 노출은 이 면역 체계에 큰 도움이 되니 이제 낮에 잠깐이라도 이제 밖에 나가셔서 산책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또 6번째로는 치매 위험성 감소입니다. 또 저희가 또 나이 들다 보면 치매가 걸릴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이 햇볕 효능 중 하나가 이제 미국 신경학회 학술지 이제 신경학이라는 학술지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알츠하이머 치매 또 다른 형태의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치매 위험이 한 50에서 60% 그리고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120%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저희 밖에서 산책을 하시면서 이 비타민 D를 충분히 보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암 예방입니다. 사실 저도 이 비타민 D에 대해서 이제 햇빛과 비타민 D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제가 잘 몰랐었거든요.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근데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좀 놀랐는데요. 이 비타민 D는 저희가 암으로 변화하는 이 유전적인 손상을 막을 뿐만 아니라 또 일부 암세포의 성장도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가 결핍되면 다양한 암을 유발하게 되는데 특히나 많은 암 중에서도 유방암, 또 대장암, 전립선암 그런 이 3가지 암이 비타민 D와 관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 중에는 이제 갑상선암을 빼고는 유방암이 2위거든요. 또 굉장히 급증했고 또 40대에 높은 비율로 올라와 있고 이 최근 남성분들도 대장암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남성 대장암이 이제 아시아에서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전 세계에서 4위입니다. 제가 안산으로 이제 직장을 옮기기 전에 삼성서울병원 대장암 병동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저희 이제 우리 주변에 암 환자들이 이제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체감으로 잘 와닿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매일 근무를 할 때마다 이제 대장암 환자분들을 케어를 했었습니다. 암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정의 가장이 이제 이 대장암으로 이제 고통을 받고 더 이상 이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서 다른 그런 가족분들도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또 그 암 환자 때문에 이제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비타민 D와 정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암 발생률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비타민 D는 우리의 수명을 늘려주는 영양입니다.
한국인들의 혈중 비타민 D를 높이면 이 암 발생률도 좀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반대로 이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어떤 질환에 걸리게 될까요? 이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이제 인슐린 작용이 둔해져서 지방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비만이나 당뇨병, 심장병, 또 대장암 같은 질병이 증가합니다. 또 이제 비타민 D는 이제 뼈 성장에 이게 정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이 비타민 D를 많이 공급받지 못하면 이 구루병이나 골다공증, 또 다발성 경화증 등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 이제 어린이들에게 이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이 골격의 이제 석회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골격이 약화되고 또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이제 구루병을 야기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다리가 이게 휘죠. 그래서 이게 구루병의 증상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비타민 D 부족 영유아 조사에서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한 영유아들 80%가 구루병으로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들은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이제 골절도 생기고 그런 위험들을 이제 겪을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이제 병원에는 이제 낙상과 골절로 인해서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 뭐 길 가다가 넘어지거나 뭐 집에서 넘어지시거나 아니면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해서 이렇게 골절을 입어서 수술을 받고 이제 재활 치료를 이제 계속 받아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누워만 계시다가 고통을 받고 또 욕창이 생기고 또 그렇게 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이제 계셔서 저희가 이제 낙상과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를 많이 보충하셔서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비타민 D를 어떻게 보충을 해야 할까요? 여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 고양이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네, 햇볕을 쬐기 위해서 이제 햇볕이 잘 드는 자리에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건데 이 사진은 저희 설날에 이제 저희가 시댁에 가는 길에 이제 직접 제 신랑이 찍은 건데요. 원래는 이제 3마리의 고양이가 이렇게 햇볕을 쬐고 있었는데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다가가니까 2마리가 도망가고 이제 1마리가 남아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이 햇빛 순서가 생각이 나서 찍은 건데 정말 이 고양이도 이제 일광욕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진처럼 햇빛을 직접 쬐일 필요가 있는데 가장 이제 좋은 시간은 이제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반 사이. 근데 이제 한여름을 제외하고 이 시간대가 가장 좋고요. 또 20분에서 30분 가량 또 주 4회 이렇게 해야 이제 효과가 좋고 또 이제 주의할 것은 저희가 이제 맨살에 햇빛을 직접 노출시켜야 돼요. 왜냐면 그 이제 비타민 D 생성에 영향을 주는 이 자외선 B라고 하는 것이 유리나 이 옷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팔다리는 햇빛에 그대로 노출을 시키고 뭐 얼굴은 이제 좀 걱정이 되시면 얼굴에 이제 선크림이나 이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고 이렇게 햇빛을 받는 것이 좋고 만약에 몸 전체에다가 저희가 이제 선크림이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게 되면 저희 비타민 D 부족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팔다리에만 얼굴에만 바르시고 팔다리는 직접 햇빛에 노출을 시키셔야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한 의문이 생기는데, 이 햇빛은 노화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하고 또 마스크, 모자 등으로 저희가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겨울철에는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자외선 차단 치수가 우리나라는 매우 낮아서 굳이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간으로 저희가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낮은 치수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함으로써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도 합성하고 또 피부암 발생도 억제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효과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아토피나 이 건선 등의 이제 피부 질환을 치료할 때도 이 자외선을 사용하는 만큼 너무 이제 자외선을 무조건 이게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자외선 B는 유리나 옷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창문을 통해서 이제 햇빛을 받는 것도 비타민 D 합성 효과가 없으니까 직접 밖으로 나가셔서 햇빛을 이제 쬐셔야 합니다. 여기 햇빛에 관한 겉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성병 환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시골 환경에서 사는 것보다 행복과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더 좋은 길이 없다. 거기에서 대부분의 무기력한 사람은 햇빛 속이나 나무 그늘에 앉거나 누울 수 있다. 그들은 눈을 들기만 하면 그늘 위에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나뭇잎들을 쳐다보게 된다. 그들은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안정되고 상쾌한 기분이 밀려온 것을 느낀다. 의기소침하였던 정신은 생기를 얻는다. 불규칙하던 맥박이 조용하고 규칙적으로 뛴다. 병자들은 건강이 차츰 회복함에 따라 몇 발걸음을 옮겨 아름다운 곧 지상에서 고통당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중한 사랑의 사자인 꽃 몇 송이를 꺾어 보고자 할 것이다. 저희 현대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각종 컴퓨터, 또 휴대전화, TV 아니면 직장 생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천년계를 바라보고 누리는 여유를 못 느끼며 또 살아가는 것이 이제 현재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쁜 일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햇빛을 충분히 받음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D를 보충하고 더 건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2월 달은 1년 중에서 가장 짧은 달입니다. 겨울의 끝자락이면서 이제 새 봄을 맞기 위한 분주한 달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짧아서 더 열심히 달려야 하는 만큼 2월 한 달은 누구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바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 건강기별 순서들에 잘 귀 기울이셔서 내 자신도 또 내 가족도 건강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